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 중러 정상회담 또 러시아 외교장관의 방북,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등 이 중대한 국제 행사들이 진행이 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죠. 지금 바이든이 미국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전쟁 일단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이번에 1대1로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네. 18일 날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예. 뭐 중국과 러시아가 바라보는 이 하마스 이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구 사회랑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이미 왕이 외교부장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네. 중국은 몇 가지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한 가지 확실한 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예. 중국 시민도 4명이 지금 사망을 했고요. 이번에 하마스 공격으로 3명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중국은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는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고 있고 네. 여전히 이것은 이스라엘과 서구 국가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팔레스타인의 권리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대국으로서 자신들이 역할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입장들을 밝히고 있고요. 예. 푸틴 대통령은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당연히 미국의 중동 정책의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러시아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 근데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사실은 좀 미묘합니다. 예. 왜냐하면 네. 1990년에 냉전이 끝나면서 러시아 당시 소련에 있던 많은 유태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를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좀 특수한 관계의 면이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중국은 미국과 경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서방국들과 달리 이 두 나라가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것 같거든요. 뭐 당연히 말씀하신 미국과의 관계에서 바라볼 텐데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종의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호재를 만난 것이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불법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중심의 서구 국가가 네.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마스 이 문제가 또 심각해지면 아무래도 이 전체적으로 집중도가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겠죠. 예. 특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가 미국인데 네. 뭐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두 곳을 다 지원하는데 미국은 충분히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전체적인 미국 내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도 볼 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좀 약해질 수 있다. 그것은 러시아에게 호재고요.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이 아랍 전반적인 이 중동 지역에서 자신들의 그런 영향력을 계속 확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네네. 또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중재하는 모습을 통해서 네. 자신들의 그런 대외 정책의 영향력을 좀 넓혀갈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미국이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러시아와 중국 이 두 나라가 이 반서방저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는 있는데 네.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일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점은 어디에 있다고? 뭐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명백하게 더군다나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다른 나라 주권 국가를 그런 군사적으로 힘을 통해서 합병을 하고 불법 침공을 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도 완전히 편을 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중국이 늘 얘기하는 게 자신들은 비당사자다. 그러면서 뭐 경제적인 관계는 여전히 러시아와 오히려 강화를 하고 있지만 군사적인 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입장이 분명히 있고요. 네. 반면에 러시아 입장은 우리가 계속 봐왔습니다만 분명한 외교적 고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북한의 김정은도 만나는 것이고 이번에도 다시 이 베이징에 가서 또 시진핑과 만나서 자신들이 결코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행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푸틴 대통령은 중국을 향한 반면 이제 러시아 외교장관은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맞아요. 북한을 방문합니다. 가장 큰 의제 아무래도 북러 간의 무기 거래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뭐 최근에 북러 간 이 밀착은 계속 보이죠. 예. 시작은 7월 달에 많이 기억들 하시겠지만 당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해서 뭐 김정은이 굉장히 밀착하면서 이 뭐 무기 전시회까지 계속 예. 다녔던 모습이 있고 그리고 9월 달에 전 세계가 주목을 했던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제 그 후속 조치로 10월 달에 라바로프 외무장관이 평양을 가는 이제 모양새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둘 다
이게 국제사회에 고립된 국가는 맞지 않습니까? 불법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협력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북러 간에 무기 거래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예. 그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 장의 사진까지 다 보여주면서 예. 예. 북한산 무기 이게 탄약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인근까지 갔으니까 곧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반대쪽으로는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과연 네. 러시아가 어떤 형식으로 그 북한에게 제공을 할 것이냐, 그것이 무기 체계가 될 것이냐, 아니면 기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뭐 석유나 식량이나 그런 쪽이 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매우 밀착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밀착한 모습이 보인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근데 공교롭게도요, 좀 날짜가요. 러시아가 중국 또 북한과 외교전을 펼치는데 이걸 우연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뭐 의도가 있는 건지 또 외교 같은 데는 다 시기 이런 게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까지가 네. 외교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연속됩니다. 네. 9월 달에는 우리 윤 대통령도 갔지만 이게 유엔에서 전체 그 많은 정상들이 모여서 그 연설하는 유엔 총회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10월 달 현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중국의 베이징에서 1대1로 회의가 있고 11월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봐야 되고요. 네네. 네. 북한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네네. 뭐 이미 보도에는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김일국 체육상이 예. 이번에 그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포럼에 참석을 하거든요. 아. 이것도 이 스포츠 포럼이라는 게 2009년부터 개최됐는데 거의 처음인 것은 맞습니다. 이제 그런 형식으로 북한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국제사회에 좀 더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 오늘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네. 중동 사태 해결에 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갖고 가는 것이죠. 예. 이미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방송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미국의 기본 입장은 확인이 됩니다. 일단 뭐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큰 틀이고요. 예. 이제 문제는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군들이 진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인도주의적인 재앙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예. 하지는 않고 예. 다만 그 분명한 것은 이제 하마스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가자 지구를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가자 지구에 그 작전을 할 때 이것이 국제법이나 국제 전쟁 규칙에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의견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유엔 이스라엘 대사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목표는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이지 그렇죠. 가자 지구를 점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아마 이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가니까 예. 뭔가 결실을 얻어내야 되긴 해야 되지만 네. 그게 또 그렇게 썩히 쉬워 보이진 않은 복잡한 역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마스 제거가 이제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미국의 이스라엘 파병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율 배반적으로 지금 전쟁을 중지하러 가야 되는데 파병한다? 이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밝힌 거죠. 것이다. 네, 그리고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그 기자회견 그에서 미국의 참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CBS 방송의 60분 60 Minutes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대신에 이렇게 항모 전단이 한 전단이 더 갑니다. 세 그렇죠. 전단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국가에 대한 경고죠.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할 때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뭔가 개입을 하면 예. 이거는 미국이 이것을 막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병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